오늘 아마도 이제 허재무 씨의 2주의 한 장면도 들어보나 마나 그런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예.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형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음. 장고 끝에 아 설마 악수? 악수 든다. 네. 근데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벌이 길면 오비 생각이 쌀이. 길어지면은 이게 사실 근데 생각이 길어지려고 우리가 네. 생각을 안 했잖아요. 법리적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역대 최장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 난상 끝에 옥동자 낳는다. 난상 끝에 난상 끝에 옥동자 낳는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많은데 저는 눈여겨봤던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각 편말을 들고 있다가 최근부터 탄핵 각하라고 적힌 편말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가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기류 변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각하, 똠방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시니까 네. 각하 뭐 그런 뭐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기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요. 윤석열 네. 탄핵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5개 해당 사항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요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최초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최초로 각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변론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의 주장을 할 때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라는 주장 자체를 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경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의견에서 처리한 거는 이거는 헌재에서 논의를 하면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각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점이 네. 있기 때문에 논의도 하지 마. 이거는 그냥 논의 대상도 아니야라고 결정해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지인가를 이런 주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알 수가 있다. 있는데 네. 저는 좀 시간이 늦어지는 게 막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지만 결국에는 꼼꼼히 흠결 문장 없이. 하나 단어 하나하나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못하도록 네. 완벽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체 각하 주장이 무엇인가 우리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각하라는 네. 것은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때 내란 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헌재에 와서 이른바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된 거죠. 내란 행위로 변경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1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탄핵 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 행위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내란죄에 찬성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로 바뀐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주장인 거죠. 주장인 네. 건데요. 근데 그 12명이 이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에서도 권성동 씨가 그렇죠. 옛날에 네. 그 탄핵소추 위원장 할 때 위원장 할 박근혜 때. 대통령 때도 소장 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보고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은 헌재가 이 심판을 할 때 공수처와 검찰의 증거들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거기서 만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은 헌법에 대한 해석의 여부지.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형법상의 유죄냐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파면을 다투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할 당시에 네. 12월 7일 날 하고 부결이 된 다음에 일주일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동일회기 동일회기 하면 내기서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다 이런데 그것도 보니까 회기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 연결제가 된 되지 것으로 않습니다. 네, 네. 얘기가 나오는 요 걸로 부분들에 보입니다. 대해서 보니까요. 네. 정영식 그 주무재판관이 다 사전에 확인을 하고 묻고 다 했습니다. 그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3일 뒤에 종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건 그 다음 회기인 419회 회기였다. 전혀 다른 회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인은 이거 해당되지 않는다. 아주 이런 것까지 좀 찾아보게 하지 말아요. 진짜. 아니 너무 복잡하잖아요. 억지 주장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 다 여의도에 몸담고 계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지라시가 왜 이렇게 많이 도는 받는 미쳐버리겠어 글. 진짜. 예, 받는 글. 예. 그거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오늘 아침에 받은 거는 조금 뭐 보고서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손을 탄 거다. 전문가의 손을 탔다. 그거는 좀 기각 각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생각도 좀 원장님 들고.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에 단식 농성장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장기전이라는 게 선거가 늦춰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승복을 못해서 뭐 둘 다의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라시에서 최근에 도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 뭔가 재판관들의 성향 분류에 근거한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런 사회적 잣대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진보 성향의 인물로 분류가 되고 정정미, 그렇죠. 김영두, 김복형은 중도로 분류가 되고 네. 정영식, 조한창이 이제 보수 2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2인은 우리 편이야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이 중도 3인 중에 한 명만 이제 우리 편이 되면 데리고 된다 그런 희망사항을 담아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받은 걸 중에 하나가 네. 이렇습니다. 아래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된다고 함 이렇게 하면서 평의시 쟁점이 5-6개 정도 되는데 쟁점별로 인용팀의 법리들이 주로 김복형 주도로 다 깨지고 있다고 함. 이러면서 중도 재판 성향 재판관을 찌라시에 집어넣어서 네. 마치 본인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 되는 것 같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특히 학력고사 수석 출신인 정계성과 타액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 코스만 밟은 김복형 간 법리 싸움이 치열하다고 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존심 지라시에서. 싸움하는 거야, 뭐야. 법리 싸움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네.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 각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군요. 네. 지난주 초부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 소린가 했는데 그게 한 2-3일 돌다가 확정적으로 도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각하다 이제 플랜카드도 기각해서 각하로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승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돌려. 그래서 다시 받아. 그런 다음에 이게 맞네. 이게 그래 벌써 이거야. 도네. 야. 답이야. 예, 정확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되는 거야. 보면은 내가 철처로 만들어서 뿌린 게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자기한테 와서 확신을 갖게 네. 되는.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관들 8명에는 평의 같은 경우에는 네. 연구관들조차 배석이 불가능한 음료수 하나 배달이 불가능한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귀를 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네.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파악을 할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도 정보 파악이 안 되니까 네. 어제 긴급하게 뭐 모임도 하고 또한 이재명 대표도 장기전 대비하자 한 것 같은데 네. 제일 저번 주부터 쭉 흐름을 보니까 언론 흐름을 보니까 제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연합 TV 정도더라고요. 아, 연합 TV. 연합 TV가 연합 TV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한다. 네. 그 지난주 14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기 전에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선고 날짜 지정을 안 한다. 야,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주는 안 될 것 같다. 음.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스가 지금 양당 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안 거대 나오는데 양당. 연합 네. TV의 누군가가 정말 끊을 수 그래요? 없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얘기해줘. 확인만 해줘. 이번 주에 나와 안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런 나와야 거. 되는데. 네. 오늘 선고에 안 해. 그것만 알려줘. 음. 내 딴 거 다 필요 없어. 인용 기간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돼. 오늘 선고 하는지 안 많은지만 날짜 지정해 안 해. 어. 이것만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합 TV에서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될 것 네. 같다. 다음 주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제 보도를 바람을 했어요. 담았던 장선 소장님이 시사인 어제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 역시 제가 경향 TV의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가 정도를 걷는 방송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용 기각 뭐 각하 네. 이 결정 관련해서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 보면요. 마지막 최종일 결정을 했대요. 그래 이 헌법재판관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 장성철 기각 뭐 허재무 각하 뭐 인용 네. 구교영 인용 이렇게 결정해놓고 자 왜 기각이야 왜 각하야 서로 토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가지고 법리적인 것들 쫙 다 쓰는 거야. 다 쓰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다 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 모든 이 서류가 이제 평결문이 완결된 다음에 아, 모아진 네. 다음에
총론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저는 뭐 기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인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라시로 통해서 만나는 내용들이나 세설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왜곡된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 언론 보도 정도는 지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근데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짐 빠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나오고 네. 있는 건데 허재문 씨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방송하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아니 진짜 주변 분들 특히나 이 어머니 아버지 주변 분들도 언제 되는 거냐고. 사실 그분들은 9시 뉴스 뭐 8시 뉴스 보면 땡인데 네. 새벽에도 계속 뉴스 포털을 들어간다고. 네.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요. 음. 헌법재판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2, 3일 전에 선고 날짜를 뭐 통보하고 결정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다음 주라도 며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맞아요. 그래야 좀 예측 가능한 우리가 여러 가지 평론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국가적인 어떤 대사도 할 수 언제 한다고 맞아요. 하면 네. 대략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걸 상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금융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뭐 마트에서 뭐 깜짝 세일도 아니고 일단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너무 네. 답답하고 힘들고. 아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구속 취소를 통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해 못할 일들이 하나하나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뭡니까? 경호처에 이어서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비상계엄 사건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상임위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한답니다. 아. 아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라고 하세요. 저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아니 너무 말이 안 나오는 게 아.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6일에 권익위 위원 4명이 계엄 비판 성명을 낸 거죠. 어떤 내용이었냐?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 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징역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파면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하고 상관인 대통령이 처벌을 주장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요? 네. 저는 이분들은 뭐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용감한 공무원상. 포상 휴가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중징계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권익위원장이 그러는 건지 거기 누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중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둬야 된다. 지극히 옳은 말을 했군요. 옳은 말 했잖아.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을 징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거기다 이분이 또 괘씸죄 하나 걸린 것 같은 게 뭐예요? 김건희 그 명품백 사건 관련해가지고 건희가 종결을 했잖아요. 아. 그때도 이분이 그 한삼석 상임위원장 분인데 미흡한 점에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걸 남겼는데 의결된 걸 가지고 결정이 잘못됐다 인식을 심어줬다 이런 것도 이제 징계 사유로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뭐 본인 발언에 자유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소수 의견도 얘기를 못하냐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익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참 이분이 뭐 진보 쪽 분인지 네. 아니면 뭐 보수 쪽 분인지 중도 쪽 분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만 오래 하신 분이래요. 아. 얘기 들어봤더니.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이분을 차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꼭 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는 그때 이제 명품백 사건 때도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그런 문제 촉구를 요구했던 상임위원을 또 이제 계엄 사유까지 얹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심중에는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실제로 이제 권익이든 방송이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과거 보수 정권이든 뭐 민주당 정권이든 간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정정의 요소를 최소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극단적인 사람만 골라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는데도 극단적인 윤석열 편을 극단적으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징계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근데 괴롭힘이 될 수가 있을 것 지금 같고. 오늘 저희 채팅창에서도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음 주로 밀리면은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 보고하려는 전략 아니냐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두 재판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난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연계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물려서 사고하게 돼 있죠. 계속 말하니까. 네. 그러니까 26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랑 탄핵 심판이랑 탄핵 심판을 그 전날에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 날에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유죄든 뭔 상관이 무죄든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탄핵 선고가 늦게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야. 그러면 민주당이 분란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니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대선 출마하는 게 맞냐? 그렇게 한동안 이재명 대표가 주목을 받고 공격을 받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인 나쁜 사람 프레임에 딱 가둬가지고 집중적인 포화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면은 28일 날. 헌법재판관도 어느 정도 보수 쪽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기각 해가지고 복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들인데 자꾸 헌법재판관들의 그러니까요. 심판 네. 판단을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염이 돼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답이 나올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 버리면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도 무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연동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 네. 네, 이게 둘 다 헌법재판소와 재판부를 모욕하는 표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분의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네. 개인적으로 어떤 학설을 가지고 있냐. 그래도 그 헌재 안에서 결정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관계가 다 있을 거잖아요. 접수된 시간 순서로만 따지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 윤석열 사건이고 그다음 한덕수 사건입니다.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한덕수께 제일 먼저 끝났고 그다음 윤석열이고 박성재께 마지막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사건과 연동지어서 결정을 함께 내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문이 윤석열 결정문보다 한덕수 결정문 쓰기가 더 어려워서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한덕수께 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런 한덕수를 돌려보냈을 때는 불복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 돌아왔는데 재판관을 다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이 된 건데 실제로 살아 돌아온다. 그럼 그 결정을 대신한 최상목 결정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상대 진영에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문을 잘 쓰지 않으면 한덕수 결정문을 잘 쓰지 않으면 그게 불복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저기 네.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이라는 것은 네. 현재적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네. 네, 그러면은 최상목이 임명했던 경찰 간부들 다시 다 강등돼야 됩니까? 진급시켰던 사람들 최상목이 했던 거부권 다 취소됩니까? 그럼 최상목이 뭐 숨쉬었던 네. 거 서류에 사인했던 거 다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소급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네. 황당무계한 그 여하간 제약서이지만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결정문 쓰기가 더 어려워서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본다는 거죠. 네. 그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냥 따로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이것과 이것을 연계시켜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 의미가 있고 뭔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또 소통을 또 지향하는 방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김유로님께서 슈퍼챗 10,000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일단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아니 헌재는 그 결정으로 끝나는 건데. 헌재는 거기서 딱 네, 끝이다. 네, 네. 단심이니까. 현재 네. 결정했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그런 얘기가 질문을 부가적으로 따르는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임명 규정이 딱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그건 헌재의 심판 결과, 선고 결과로 그냥 끝나는 거죠. 더 네. 문제죠. 파면한다 네. 그러면 그냥 파면의 주체가 헌재인 거예요. 저는 최상목이 수용을 안 하기보다는 한남동에 계시는 그분이 저기 수용을 안 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승복을 안 하지 않을까. 아니, 내 농담처럼 얘기하면 또 쇼츠 만들 것 같아요. 아 왜요? 얘기해 보세요. 만들 것 좀 괜찮으니까. 주세요. 네. 네. 드럼통 TV도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쇼츠. 아이 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틀막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틀막 전문이요? 아무 말도 못하게. 지금 관저에서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큰일 나 지금 우리 죽어 잘못하면 죽어 입 다물어 하면서 어. 거의 옛날 경호원처럼 입틀막 입틀막으로 하고 있다. 헌재 심기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뜻이에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또 인사 아까 이제 그 권익위 상황 말씀드렸는데 네. 문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음.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분입니다.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이분을 국립국악원장에 내정을 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명 중에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국악계가 지금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 탄핵 정국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악 전문성과 무관한 행정직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현직 국립국악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임명됐나 했더니 KTV 옛날에 국악공영 황제 관람 논란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때 국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네네. 별도의 충정 없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을 거기에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김건희 여사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너 해 이거예요. 그냥 아.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특징. 그냥 너 해. 아무런 너. 상관없어도. 그냥 경력, 전문성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네. 내 편 들어줬네. 너 해. 야, 뭐 이러는 거예요. 쉽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조롱 또는 비판싸움은 그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차적으로 보면요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네. 절차를 보면은 누군가가 개입되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최상목이 한 이 경찰 인사 물론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인사도 봤을 때는 윤석열 쪽에서 의견을 줬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부부 관련돼 가지고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거나 요직으로 경찰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목은 기재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상황을 잘 몰라요. 기재부하고 행안부는 정부 내에서 앙숙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조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평판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딱 집어서 친윤이라고 생각되는 경찰들만 그렇게 진급을 시켰을까? 좋은 자리로 보냈을까? 이건 역시 저는 윤석열의 입김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무정지 중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데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는 비서실장이잖아요. 대통령 네. 비서실장. 국가의 뭐 고위공무원, 고위직 같은 경우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찍어서 내려보낸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미리 정해놓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규정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야. 공무원은 국립국악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현직 공무원은. 원래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규정도 없애버렸어. 야, 그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키려고 그냥 찍어 내려보낸 거예요. 야. 미리부터. 자, 이 사람을 시켜야 되니까 걸림돌 뭐가 있어? 이 규정상 공무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규정 없애. 이렇게 돼버려. 아니 겁이 너무 없는 게 이게 백주 대낮도 아니고 심지어 탄핵 정국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이런 결정을 보란 듯이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근데 비상식적이죠. 그 사람들로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다. 거 숙제 다 풀어버리자. 그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기관장이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 상임이사 이런 것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게 다 지금 임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야, 기관장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사검증이 네.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기관장한테 임명해 그럼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숙제가 지금 마지막 벼락치기로 하고 있다. 야. 그렇게 봐야 돼.